3개 볼 건데, 선별 기준은 오늘 단타로 가장 크게 상승폭이 나와줬던 추천주, 그리고 개미들의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쌍방울 관련주들은 눌림할 거면 제가 대장인 광림 아니면 쌍방울 하라고 했죠. 근데 야수와 고수의 영역이니까 초보분들이 건들면 위험하니 정식 추천은 하지 않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초에 하락할 때 반등 구간에서 잡으셨다면 40% 정도 최대 수익권이 있었고요. 흔들면서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홀딩하는 건 어려웠겠지만, 아무튼 오늘 당일에 크게 손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추격해가지고 그대로 마이너스 20% 30% 끔찍해. 세 종목 단타 타점 볼게요. 전부 다 눌림 매수 추천입니다. 급등하고 빠질 때 3,800원 밑에서 눌림 매수 해라. 이때 하락 VI 걸렸거든요. 근데 하락 VI 걸렸지만 내려오면 잡아도 된다,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사인을 드렸고, 결국 안 빠지고 반등이 나오길래 3,900원에서 재추천을 했습니다. 재추천하고 바로 상한가, 장중 상한가 나왔고요. 상승 이유는 국제 펄프 가격이 20% 뛰었다, 장전 뉴스였고, 찌라시에서 대형 포장을 밀었고요. 저는 무림 SP랑 신풍재지를 추천했습니다. 신풍재지는 눌림 매수 체결이 안되고 상승이 나왔고, 그래도 무림 SP가 체결이 되면서 수익을 줬습니다. 대형 포장 분봉입니다. 대형 포장은 이쯤에서 찌라시가 떴고 7% 정도 상승 나온 다음에 하락이 나왔네요. 다음 한국전자금융 급등 치고 요때 추천 나갔습니다. 요때 추천 나가면서 6,500원 눌림 매수해라. 한참 떨어져야 되죠. 6,500원 잘 안 떨어지고 있길래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계속 유효하다, 급락 기다려라 했고, 결국 체결이 되고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최대 12%. 한국전자금융 상승 이후 찌라시에서 KCT를 밀면서 이 내용 올렸었고요. 40조 원의 시장을 잡아라. LG전자가 키오스크 시장에 진출을 발표했다. 키오스크 무인 결제죠. 찌라시가 밀었던 KCT 분봉이고요. 요때쯤에 찌라시 올라왔고 2%, 그리고 뒤에 한 5% 6% 정도 조금 오르고 말았네요. 이걸 토대로 보면 찌라시는 그냥 활용만 해야지, 무작정 종목이 뜨는 대로 바로 추격하면 위험하고, 섹터 내에서 종목 선별도 본인이 따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은 크게 가는데 찌라시가 밀었던 건 찔끔 가거나 아예 반응이 없는 것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찌라시 종목만 주면서 리딩비를 수백만원씩 받는 업체도 있어요. 얼탱이가 없죠. 찌라시는 무료로 정보를 이렇게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네들이 선침해를 해놓고 수급 이용하는 거예요. 지네가 사놓고 이렇게 수급 이용해서 좀 올라오면 이때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수급 이용하기 위해서 무료로 정보를 나눠준다. 다음 남선 알리늄 추격처럼 보이지만 눌림 매수예요. 튀고 빠질 때 추천을 했고, 시초에 오늘 쌍방울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남선이 약간 반사의 이유로 상승이 나왔다. 남선 상승 이유, 기존에 인수 후보자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근데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근데 오늘 시초에 쌍방울 관련주들이 하락하니까 묻지마 반사이익 상승 느낌으로 올라왔죠. 실제로는 오늘 상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쌍방울 관련주가 하락하니까 혹시 남선이 인수하나? 이런 기대감으로 그냥 묻지마 상승이 나온 거고요. 인수 부인했어도 다시 정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죠. 각 종목의 상승 이유, 그리고 단타, 눌림 타점까지 봤고요. 가능하면
저처럼 눌림 매수를 좀 많이 공략하셔서 그 자리에 대한 경험치를 높이시는 게 좋아요. 이 초보분들은 그냥 뭐 무조건 추격밖에 없어. 시장가 추격밖에 없어. 기다리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 이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럼 이제 일봉을 보면서 대응법을 볼게요. 월봉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을 할 때도 항상 월봉부터 분석한 다음에 일봉을 분석하는데요. 전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 일봉만 보면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속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오는 추세 전환 자리구나, 이렇게 딱 요 장면만 이렇게 딱 보고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닥 찍고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걸 전체를 이렇게 보면 고점 찍고 정배열 끝나고 역배열로 바뀔 수가 있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배열의 첫 번째 가짜 반등이구나,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제가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수 있다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급등 나오고 가짜 반등 주고 빠졌다가 한번 올라온 거고 또 다시 반복됩니다. 이렇게 상승이 반복되면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월봉을 봤다면. 하지만 여기만 보면 절대 그런 생각을 못해요. 못하고 무대응하다가 이렇게 끌려 내려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월봉부터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큰 박스가 보여지고 있고요. 8,000원에서 좀 주요한 저항이 나왔고, 이거 뭐 또 흔들면서 8,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크게 박스 4,600원, 8,000원 사이 크게 박스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밑에서 박스가 있었고 지금 돌파하고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큰 박스, 양호한 흐름이고, 여기 박스 하단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봉으로 와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볼 수 있겠죠. 키오스크에 대한 내용이 떴고, 다음 근데 바로 이렇게 우다다다 갈 거라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좀 이만큼 쉬었다 갈 수 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갈 확률 20%, 쉬었다 갈 확률 80%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데 좀 장중 매수 초보분들 하지 마시고요. 눌러주는 걸 좀 기다려 보세요. 눌러주는 걸 가능한 기다려보자. 여기서 바로 가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바로 가는 것보다 눌러주는 게 진짜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차트상으로, 일봉상으로 지금 장기 이평을 돌파를 했고요. 장기 이평을 돌파를 했다는 거는 1년, 2년 물려있던 개미들에게 다 본전을 주고 매물 소화를 이미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추격보다는 눌림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키오스크보다는 디지털 화폐가 조금 더 강한 재료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길게도 기대감이 유효하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우림 SP 월봉 15년에 급등 한번 나왔다가 제자리 한번 빠졌고요. 그 뒤에 이렇게 역배열 끊고 계속 역배열 보여주다가, 저는 항상 꼬리는 무시합니다. 이 캔들 몸통 기준으로 봐요. 몸통 기준으로 보면서 뚫었죠? 이렇게 캔들 몸통 기준으로 여기도 무시해요. 여기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뚫어주는 자리, 제가 제일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 횡보하다가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역배열을 끊었다는, 추세를 바꿨다는 그 의미가 크니까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이죠. 이렇게 여기서 딱 한번 상승이 나와줬고요. 지금은 또 최근에 또 요 급등이 나온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당연한 조정을 주면서
반등 나오고 현재 4,000원 부분에서 저항이 많이 걸리죠. 여기도 뭐 3,000원 후반 많이 걸려있고 여기서 많이 걸리는 자리에요. 이게 맥점이네요. 종가상 4,000원 위로 딱 안착을 해줘야 더 갈 수가 있다. 추세는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탈하면 흐름이 또 안 좋아져요. 일봉으로 가서 여기 매물 소화를 해주는 구간이 많이 있었네요. 이렇게 행보를 해주는 구간에서 매집봉이 윗꼬리가 이렇게 크게 뜨면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단기 고점에서 뜨는 거랑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윗꼬리지만 위치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막 올라가는 자리에서 윗꼬리가 떴다 그러면 차익 실현에 좀 무게를 두시고요. 행보하는 자리에서 윗꼬리가 떴다 그러면 과거의 매물을 소화하는 매집봉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날에 매집을 하는 거죠. 개미들한테는 본전을 주고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 이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이전과 또 다른 흐름. 이때는 윗꼬리가 엄청 길었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짧게 마감이 되면서 상승의 힘을 더 보여주고 있다. 이게 만약에 길게 또 저번처럼 길게 마감을 했으면 역시 계속 매집하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매집 혹은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고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로 갈 확률 20% 눌러줬다 갈 확률 80% 이렇게 보시고 가능한 좀 조정을 기다리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풍제주도 한번 볼까요? 추천을 했던 애니까 미체계열이지만 얘는 급등치고 쭉 빠지다가 이제 역돌초 나왔네요. 역배열 돌파 초입. 역돌초가 나올 때는 자연스럽게 양봉이 3개가 나와요. 적사한병이죠. 뭐 일봉에서든 월봉에서든 이렇게 바닥에서 양봉이 3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역돌초가 나옵니다. 그리고 5일선을 회복을 하고요. 지금 뭐 큰 그림에서는 부담이 없는 자리네요. 하지만 이 저가 1월 28일에 저가를 이탈하면 또 사망하는 흐름이니까 반드시 대응해 주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오늘의 시가였던 205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1차 가장 중요한 지지, 다음 2차 최근의 저가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되고 평가 기준으로 이렇게 빠지면 20%네요. 그러니까 10% 정도 되는 첫 번째 지지에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길이겠죠. 여기를 기준 잡고 대응하자. 여기까지는 너무 손실폭이 크니까. 남선 월봉, 남선도 미친듯이 상승이 나왔다가 시원하게 빠졌죠. 이 시원하게 빠진 이유는 이낙연 관련주였기 때문에 이낙연이 지지율 1위에서 그 부동산 사태로 지지율이 떨어지며 하락했고 경선에서도 지면서 쭉 빠졌고 이후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역배열 끊었고요. 역배열이 나오고 있었죠. 역배열이 나오고 있다가 끊고 좀 올라온 자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끊고 행보 좀 보여주다가 들었고요. 아무튼 역돌초 자리고 일봉상 단기 고점입니다. 단기 고점이고 초보가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변동이 너무 크죠. 이거 고점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20% 쉽게 주는 자리고요. 오늘 고점에서 물렸으면 한 15% 마이너스인데 또 20% 이상 당할 수 있어요. 초보분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은 자리. 앞에 두 종목은 그나마 안정적이에요. 근데 얘는 아주 변동이 크고 위험한 자리다. 이때 쌍용차 인수 후보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부인하면서 하락이 나왔고, 또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오늘 쌍방울이 시초에 갑자기 하락을 해버리니까 얘가 설마 하면서 올라갔다가 또 쌍방울이 또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얘는 또 반대로 빠져버린 거죠. 반대로 움직이는. 단기 2평을 넣어서 보면 일단 5일선을 지키고는 있지만 이탈하면 10일선까지 빠질 거고, 이거는 빠르게 단기 이평선 다 이탈하고 여기까지 3,000원 부근까지 빠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때까지 여기까지 빠지면 또 뭐 2차전지, 뭐 비철금속 가격 상승 이런 걸로 좋은 눌림이 되겠지만, 여기서 잡고 여기까지 두들겨 맞으면 너무 아프죠. 초보분들 하지 마시고, 가든 말든 하지 마시고요. 이제 눌림 노려보실 거면 뭐 이때쯤에서 눌림 잡아보시고, 추천주 단기에 80%, 65% 상승이 나왔고요. 영상 설명보다 조금 더 상세한 종목 상담을 원하시면 이 번호 등록하시고 1:1 카톡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인이 있는 친구 목록을 통해서 주셔야 됩니다. 친구 목록 보면 친구, 지인, 이렇게 가족 다 있죠. 거기 이제 제가 등록돼 있을 거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경로로 뭐 채널이나 오픈카톡 1:1로 이렇게 연락하시면 사기꾼들이 받아요.